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SM-5에 있는 공황장애 진단 기준을 보면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숫자가 뭐냐면 이 숫자가 바로 진단분류 체계에 있는 그런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제가 앞서 진단기준 분류 체계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ICD 진단분류 체계로 전 세계는 통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ICD 진단분류의 체계에 따른 그런 코드 번호를 모든 DSM-5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공황장애에 대해서 보면은 A, 반복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공황 발작이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런 얘기가 공황장애에서는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수분 내에 최고조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공포스러운 것도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공포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면서 그게 단 몇 분 내에 최고치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다른 불안장애들과 다르게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하시죠. 그래서 공황장애를 경험하신 분들에게 제가 꼭 하는 얘기는 뭐냐? 이 세상에 공황장애로 죽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운전 중에 공황장애가 올 것 같아서 갑자기 차를 세우다가 교통사고가 나실 수는 있고요. 공황 발작이 나타날 것 같아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불미스러운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공황장애 증상 자체보다는 불안감을 회피하려는 그런 회피 행동으로 인해서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증상의 발생은 차분한 상태나 불안한 상태에서 모두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증상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심리 증상인 것 같나요? 신체 증상인 것 같나요? 간단하게 살펴보셔도 전부 다 신체 증상이시죠? 그렇다면 왜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공황장애는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불안감이 단 몇 분 내에 최고치에 이른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러한 불안감이 처리가 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불편감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오면 심리적인 불편감보다는 신체적인 불편감을 호소하게 되고요. 제가 이럴 때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 정서적인 불편감에 압도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그러면 몸이 굳어버리죠. 그럴 때 불안하다고 인식을 하시나요? 못 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심리적인 불편감, 이런 정서적인 것들은 처리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갑작스럽게 불안감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처리가 돼서 이런 게 불안하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들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이제 심장박동의 증가죠. 이게 이제 심계항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몸에서 땀이 나기도 하고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리기도 하고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이죠. 그래서 질식할 것 같다.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 답답하게 되시고 메스꺼움이나 복부의 불편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어지러움을 많이 호소하시죠. 아니면 멍하다. 그래서 왠지 뭔가 쓰러질 것 같다. 기절할 것 같다. 이런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춥거나 몸이 이제 화끈거리는 느낌도 있고요. 감각 이상으로요. 감각이 좀 둔해지는 것. 이런 게 약간의 마비같이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몸이 따끔거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비현실감이 있는데요. 비현실감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 같지 않고 꿈속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죠. 그다음에 2인칭은 나에게서 분리된 느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2인칭을 호소하실 때는요. 제가요. 전데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2인칭에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불안감을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드는 거죠.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심리적인 불편감, 불안감이 쏟아져 들어오니 내가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공황 발작이나 공황 장애를 경험할 정도가 아니신 분들이 보통은 당황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그 장면이 바로 심리적인 불편감이나 정서적인 것들이 처리가 아직 안 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이제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2번이나 13번 요 정도 빼고는 거의 전부 다 신체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이랑 관련되는 거죠. 자, 이러한 A의 증상이죠. 이것도 이제 앞에서 A에서 시작이 돼서 이러한 A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증상이 어떻게 돼야지 또 공황장애로 진단이 되는 것인가? 적어도 1회 이상의 발작 이후에 1개월 이상
다음 중 한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추가적인 공황 발작이나 그에 대한 결과, 내가 또 통제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심장 발작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미쳐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을 하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발작 관련된 행동으로 현저하게 부적응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공황 발작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운동이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피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불안장애 쪽에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fear of fear다. 두려움에 의한 두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공황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장면이나 공황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아니면 과거에 그와 유사한 장면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을 했다면 그러한 장면이나 상황을 피하시게 되는, 그러다 보면 생활에 이제 제약이 생기기도 하고 대외 활동을 못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C를 보면 이러한 장애는 물질에 의한 생리적인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은 아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 다음에 심폐질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황 발작을 경험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황 발작의 증상을 경험하게 만드는 생물학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그런 의학적인 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확증이 생기면 그럴 때 공황장애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가 생물학적인 문제, 의학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술을 먹을 때나 그럴 때만 이게 경험이 된다면 그것도 좀 다른 얘기가 될 것이죠. 그리고 D를 보면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장애로 더 잘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이거는 공황장애가 아니라 그 장애로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공황장애 간별인데요. 간별 진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서요. 이게 공황장애인지 아니면 다른 장애인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장애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황장애는요, 예상치 못한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와 이제 비교를 해서 많이 좀 보셔야 될 게 광장공포증인데요. DSM-4, 현재는 DSM-5 진단 기준 체계를 쓰고 있죠. DSM-4에서는요, 이 공황장애가요, 공황장애라고 부르지 않았고 공황 발작, 그래서 패닉 어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는 이 광장공포증에 이제 공황 발작이라는 증상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공황 발작이 아니라 이것만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공황 장애라는 명칭으로 어떻게 보면 승격이 된 거죠. 이 광장공포증은 여전히 그대로 따로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진단을 할 수도 있고 따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장공포증은 대중교통, 열린 공간, 밀폐된 공간, 줄서기, 군중 속에 있는 것, 집 밖에 혼자 있는 것, 이런 것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장애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죠. 공황장애를 동반할 수도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확연하게 분리가 돼서 감별 진단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둘 다 진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장공포증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게 명칭 자체가 광장공포증, 아고라포비아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게 넓은 장소에 있으면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거 아니야? 불안감을 경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요, 밀폐된 공간도 해당이 돼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장공포증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밀폐된 공간이나 열린 공간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공황장애 같은 심리적인 갑작스러운 불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을 할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경험하는 게 바로 광장공포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황, 장소 이런 거랑 관련이 없이요. 내가 공황 발작을 경험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도움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 바로 광장공포증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장공포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도 제약이 생기고 생활이 점점 위축이 되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게 광장공포증이다 라고 해서 잘 구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